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건희 주식 투자의 이건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진하게 체크해 드리니까 참고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한미반도체 주가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이 기회일까 아니면 더 떨어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자 HBM 반도체 관련주 유리기판 관련주 슬슬 이제는 사도 되는 타점일까 이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좀 볼게요. 빠졌습니다. 쭉 빠졌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지금 팔아치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한국은행에서요. 지금 금리를 0.25% 인하를 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성장률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지금 종전 3.0%에서 2.75로 지금 하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 후반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어처구니없는 핑계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여기 나왔잖아요. 경제 심리가 위축이 되었고 미국의 관세 정책 이거는 앞으로 대비해야 될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미국과 금리가 더 벌어졌어요. 미국은 동결을 했죠. 우린 인하를 했죠. 더 벌어졌기 때문에 거의 지금 미국은 아직도 4.5고 우리나라는 2.75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앙 통화라 가정을 한다라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금을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중앙 통화가 아닌 국가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다가 라면이랑 김밥 가격이 10,000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소비 심리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지금 얼핏적으로 지금 내수 심리가 꽉 잠긴 거는 사람들이 대출에 묶여있기 때문에 쓸 돈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대출 이자가 뭐 증가한다, 은행은 돈잔치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걸 떠나서 애초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빚더미가 늘어날 정도로 상황을 방치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어쩌면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렇게 금리를 인하한다 가정을 했을 때 시장은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성장주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이러한 부분 내수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조금 정상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힘들더라도 치울 건 빨리빨리 치워버리고 정상화시키는 게 낫지 장기간 침체를 자꾸 문제 삼으면서 이걸 상황을 방치하면 나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되게 적게 막을 수 있는데 상황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했을 때 뭐 이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은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제는 슬슬 조금씩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거였죠. 지금이 기회일까 아니면 더 떨어질까. 그런데 장기 투자가 아니라 전 단기적으로 딱 치고 나오기 좋은 자리에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반토막 난 상태에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국면에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는 기회라 보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 12만원대 저항 구간이 있었죠?
저항 구간 뚫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요 구간을 지금 버티는 모습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개파락이 나왔지만 개파락이 나온 원인은 한미 반도체만 빠진 게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이 전부 다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특히나 HBM 관련주를 AI 반도체 관련주로 묶인 주식들이 특정 개별주를 제외하고요. 전부 다 시퍼렇게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대장주인 SK 하이닉스도 2%가 빠졌어요. 장비 쪽을 보시더라도 일단 일부 개별주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부분의 주식들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여기서 한미반도체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너스라든가 또는 LK캠 같은 실적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투기꾼들이 다 달라붙은 개인들이 투기 심리가 굉장히 달라붙은 주식들로 거래 대금이 확 쏠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라든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동진세미캠, 반도체 이러한 주식들이 시장에서 하락을 맞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돈이 몰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 일봉상 N자형 반등 자리거든요. 딱 어떻게 보면 고점 찍고 단기적 고점 찍고 10% 빠졌어요. 11% 정도 빠졌는데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왔으면 시세 분출 이전 자리잖아요. 요 구간은 기회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 이 두 구간 12만원대 13만원 초반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 부분까지 30%짜리가 하나 뽑아주잖아요. 주봉이건 어떻게 보면 하루 일봉 상한가건 30%만 딱 받쳐주면 바로 다시 저항권 돌파하는 겁니다. 요 저항권에 진입을 했을 때는 그 위로 물량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소화시킬 매물 많이 없고 지금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물량은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봉상을 보면 그림이 더 예뻐요. 오히려 이번 주의 조정은 더 기회라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주봉도 그림이 똑같죠? 12만, 13만원대 저항 구간이 있고 여기만 지금 강력한 시그널이 나온다. 거래량만 받쳐주면 위로는 공간이 뚫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은 오히려 더 예뻐요. N자형 반등 자리죠. 지지라인 나왔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물량 소화하고 있는 구간. 그리고 1월달에 대략 53%가량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11% 조정은 괜찮은 국면이라 보고 있고 언제든지 호지 한 방만 터져주면 괜찮은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수급도 외국인들이 오늘 N자형 타점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점. 오늘 시장 다 팔았죠.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오히려 한미반도체 쪽으로는 들어왔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HBM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지금 언급되고 있는 내용,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포인트냐? 이 포인트예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죠? 26일 지금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엔비디아가 26일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 그리고 어떻게 한미반도체와의 연결고리가 있을까, 요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는 지금 한미반도체 상황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지금 전세계 대장주가 사실상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인데 주도하는 만큼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반도체 업황 전체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럼 내일은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반도체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닝 쇼크가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라면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뭐 크게 불안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적이 좋으면 AI 반도체 관련주 예상, 강세 예상. 그러면 당연히 한미 반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어닝 쇼크라든가 실적이 기대 이하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달궈진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미반도체와 엔비디아의 연결고리는 어떤 게 있을까? 한미반도체는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비업체잖아요. 후공정 관련 대표적으로. 그런데 엔비디아를 직접적인 고객으로 두진 않았지만 엔비디아 이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이 수요 증가 여부가 실적에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SK 하이닉스. SK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고객을 두면서 다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요 SK 하이닉스의 최대 공급처가 또 어딥니까? 한미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한미반도체가 없으면 SK 하이닉스도 없고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물량도 어떻게 보면 존재하기 힘들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유기체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어져 있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생산량 증가,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 수요 증가, 후공정 장비 업체 수익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뭐 전력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계속 필요할 겁니다. 뭐 자동차건 로봇이건 이야기가 나오는 족족 모든 게 다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냐? AI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 발표가 된다. 그러면 그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는 그냥 과거추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방송을 보고 바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하고 우리가 주가가 추가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저가 매수가 괜찮을까, 이 부분이 판단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만약에 더욱더 큰 이러한 투자 확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 보이겠죠. 근데 반대로 실적이 기대이하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지켜보다가 무리하지 말고 반등 타이밍을 탐색해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시장 경제가 심화되고 있어요. 원래 독보적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한미반도체는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C 본더저 열압착 지금 HBM 제조에 필수적인데 지금 시장 선두가 한미반도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고객이 누구다? SK 하이닉스. 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현재 HBM3 8단 제품용 TC 본더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독점. 전체 장비의 몇 프로? 95%. 그냥 대부분 다 한미반도체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솔직히 경쟁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쟁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지금 하나 정밀기계, 하나 세미텍, 온갖 이야기가 계속 바뀌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 세미텍으로 정리를 할게요. 하나 세미텍이라든가 지금 싱가포르의 ASMPT 등이 지금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따졌을 때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어떠한 것을 표출하고 있다?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어요. 왜냐? 이게 단기간에 따라오기 쉬운 기술이 아니잖아요. 단기간에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의존도를 쉽게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물론 한미반도체 독점 체제를 깨겠다라고 한화 세미텍한테 준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하나비전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검증된 게 없잖아요. 확 다 바꿔버릴 수 없잖아요. 정말 충격을 주려면 한 40% 50%는 하나비전 거 쓰겠다. 아니면 나머지 절반은 한미반도체를 쓰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독점 체제가 조금 균열을 간 것 뿐이지 아직까지는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한미반도체는 자신감이 있고 검증이 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소송 중이죠? 한미반도체가 하나 정밀기계 상대로 TC본더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앤장 대 세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소송 자체가 한미반도체의 사업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시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주가적인 측면, 그 기술적인 측면으로 검증된 거는 아직까지는 한미반도체 쪽이 우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은 다 아실 거. 일단은 작년 매출 5,589억, 영업이익 2,554원 나왔잖아요. 지금 마진이 거의 한 50% 나왔어요. 50%.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핵심은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블이 될 수가 있어요. 더블. 올해는 대부분 다 지금 더블을 예상하실 것 같아요. 올해 내년에 걸쳐서 충분히 더블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미 한미 반도체 측에서 올해는 매출 1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AI 반도체 시장 급격한 성장하고 있죠 이미. 그리고 HBM 장비 수요 증가 예상.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향후 2, 3년간은 충분히 먹거리가 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경쟁사라고 한다라면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계속 언급되는 건 결국엔 하나 세미텍입니다. 하나 비전, 하나 정밀기계, 하나 뭐 인더스트리 솔루션즈 계속 지금 언급되는 게 바뀌었는데, 지금 하나 세미텍이 HBM용 TC 본더 시장 진입을 위해 SK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죠. 콜 테스트. 우리는 줄여서 콜 테스트라고 하는데, 좀 플레이 말씀드리면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작년 막 연말부터 나온다 하다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우려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인사 변동이 있었고, 하나세미텍 쪽은 내부 혼선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보다는 하나세미텍 쪽에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 초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일단은 제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HBM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한미반도체뿐이다. 한미반도체. 그러나 그냥 우리가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요소는 특허 소송, 법적 이슈, 그리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 시도, 이 정도로 좀 보면 되겠다. 이렇게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고, 일단 지금도 자리가 충분히 예쁘다 말씀을 드렸죠. 자리가 예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뿐만 아니라 모든 HBM 관련주, 그리고 향후 AI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금리도 인하하고 시장 내수가 안 좋지만 결국에는 성장성에 대한 상승을 현재 우리가 의존하면서 믿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런 많은 기업들이 정말 잘 안착하고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이건희 주식 투자의 이건희였습니다.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